성공적인 수능이 되기까지 꼭 지켜간 3가지. 안녕하세요. 노을커피입니다. 오늘은 수능 공부 이야기입니다. 고2, 고3 수능 준비, 고등 공부하는 아이를 지켜보면서 엄마도 같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정말 고등 엄마로 살아보고 입시를 치르는 과정은 부족한 엄마를 정말 사람 만드는 시기죠. 특별히 해줄 것도 없고 정말 무거운 그 가방 메고 나가는 아이를 보면 참 짠하고 안쓰러워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남은 시기 잘 보내서 초중부터 고생한 시간들 값지게 만들어야죠. 저희 작은 애도 아시다시피 중3부터 고2 봄까지 참 오래 힘들게 했던 아이인데요. 정말 잘하는 분들에게는 무슨 성공적인 수능이냐, 말이 얼토당토 않다 하시겠지만, 제 기준엔 이제 성공한 입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으로는 인서울 아무 데도 쓰지도 못했는데, 정말 한양대를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수능 준비를 시작하면서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전 이제 계획을 세울 때 대화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때 가장 중요하게 지켰고 또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 3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솔직히 대단한 구독자님들이 참 많으신데요. 뛰어난 사람도 아닌 아줌마가 정말 떠드는 게 가끔 부끄럽고 웃기기도 하네요.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수능 공부 꼭 지켜간 3가지. 첫 번째, 기본 개념 다지는 시간을 기다렸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조급해 하면서 개념도 제대로 안 보고 엔제부터 바로 풀거나 며칠에 끝낸다는 압축 강의를 듣는다든지 쪽집게 정리를 본다든지 초반에 이런 시간을 보내면 안 돼요. 4등급이 며칠 만에 1등급이 됐다. 이런 영상도 많죠. 근데 수능 과목이 보통 내신에서 이제 간단히라도 한번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능용으로 개념 정리를 하지 않고 바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고등에는 이제 특히 고3 내내 모의고사가 참 많죠.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은 시험 때마다 바로 앞 그 시험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던 공부를 다 그냥 접어두고 1, 2주 정도 산모 준비를 하고 또 육모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육모 그 모의고사 준비를 합니다. 열심히 나름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과목에 따라서 이게 시험 때마다 범위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수능으로 갈수록 이제 범위가 많아지죠. 그래서 범위에 맞는 그 기출 공부를 막 몰아서 하면 점수가 이제 얼추 잘 나와요. 그러니까 산모에 맞는 기출과 산모에 맞는 엔제들을 1, 2주일 집중해서 푸는데 당연한 거죠. 그래서 공부가 어느 정도 적당히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만족하기도 해요. 그렇게 1, 2주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다음 모의고사에서도 1, 2주를 그런 식으로 보내요. 그때도 완벽하지 않은 상태지만 얼추 잘 나오고요. 모의고사 신경 안 쓰고 계획된 진도대로 그 기초 개념을 다지고 있는 친구들에 비하면 훨씬 더 성적이 잘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 고2, 고3 수능 준비 기간에는요, 바로 앞에 그 다음 시험, 산모를 위한 공부나 육모, 국모를 위한 공부를 하면 안 되고, 수능 시험까지 그 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 진도대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 진도에 맞춰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충분히 하고 이후에 기출을 풀고 충분히 다진 후에 엔제를 나가야 해요. 3월부터 엔제나 산모 교재로 시간을 많이 쓰면서 1, 2주를 날려버리면 고3의 이 시간은 너무 긴 시간이에요. 또 이제 시험 보고 대책 세운다고 방향을 확 틀기도 하고 그때마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많아요. 기초도 안 닦고 건물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탐구 과목에서 산모 준비만을 하면 70점, 80점이 되는데 수능 기초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50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7, 80점이 나오면 조금만 더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게 하죠. 바로 닥치는 그 시험만 따라가면서 공부하면 계속 비슷하게 가다가 결국 수능에 이제 7, 80점에 멈출 수도 있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뒤로 갈수록 계속 부족한 성적이 나오는 이유예요.
그래서 방법은 수능을 목표로 기초부터 순서대로 탄탄하게 쌓아 올려야 최종의 90점도 100점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기본 개념 그 전체를 다지는 동안에는 성적이 잘 안 나오는데 그 시간을 이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이제 육모 결과를 받아보고 그 여름방학에 제발 그 과탐은 좀 학원 좀 가자고 제가 조른 적도 있습니다. 저도 머리로는 아는데 이제 마음은 불안했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수능은 잘 본다. 지금은 과정이니까 다 끝나면 다를 거니까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맞는 얘기니까 설득 당했지만 이게 참 어렵죠. 하지만 이제 그 기준은 늘 잊지 않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치를 시험이 아니라 수능을 생각하면서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공부를 하도록 이제 신경을 써주세요. 고1, 고2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계획된 공부를 진행하시고 모의고사 연연해서 하던 공부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특히 겨울방학부터 봄까지 이제 기초 개념, 기본 개념을 잡을 시기인데 이때 충분히 단단히 다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산모를 잘 못 볼까봐 그 걱정에 또 2월부터 산모 일정에 맞춰서 공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산모 준비는 전날 그냥 간단히 모고 1회 정도만 풀어보세요. 육모, 구모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정리하면 너무 성급하게 엔제를 풀거나 바로 앞 시험 대비 공부를 하지 마시라. 기본기 다질 때는 당연히 성적이 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최종 목표 수능을 목표로 단단히 다져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기다려 주셔야 돼요. 두 번째, 인강 진도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희 집은 인강을 정말 많이 들은 편인데요. 제가 인강 참 좋아하고 도움을 많이 받아서 추천드리곤 했죠. 그런데 네, 인강이 다 좋은데 양이 좀 너무 많기도 하고 새로운 강의가 빨리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제 학원이나 그 인강의 속도대로 이제 진도를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느리게 올라온다면 지난해 강의라도 먼저 들어서 기본 개념을 익히는데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수학이랑 과탐 다 인강 커리에 맞춰서 공부를 했는데요. 고2 이제 가을부터 그러니까 지난해 강의로 기초 한 번을 보고 고3에는 이제 새로운 강의로 이제 기초 2번을 돌리게 됐죠. 두 번째 강의가 이제 많이 올라왔을 때 한 번에 이제 정주행하듯이 이제 빠르게 반복해서 다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강 시계에 무조건 맞춰지는 맛이라 당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학원도 마찬가지인데 진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제 늘어지게 이제 기다리지 말고요. 교재로 보충하거나 인강을 활용해서 채워가면서 하세요. 학원 진도대로 학원 과제만 딱 하지 말고 기본 공부는 내가 끌고 가는 겁니다. 학원이나 인강은 다 활용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셔요. 그리고 인강을 조금 더 얘기하면요. 솔직히 인강도 그 풀커리 하려면 2과목 정도가 맥시멈 같아요. 그러니까 2과목도 다 들으려면 이제 엄청나게 시간이 뺏기죠. 솔직히 강의는 여러 개 만들어 두고 이제 골라서 맞는 거 찾아 들어라 하는 건데 전체 과정이 필요하면 이제 듣는 거지만 아니면 이제 부분 이제 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이제 수준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만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고3은 당연하고 고등은 정말 시간이 정말 적잖아요. 그러니까 고1부터는 무조건 공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나머지는 다 보충 수단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를 살리는 대화를 했다. 고등 내내 아이는 이제 너무 힘들죠. 목표를 보고 가다 보면 중간중간 기운이 빠지는 일이 너무 많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 정말 기죽을 일 투성이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한정된 시간 안에 원하는 수준까지 딱딱 나오기도 어렵고 어딜 가든 공부 얘기라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겠죠. 무엇보다 이제 비교되는 친구도 많아서 아이 스스로 힘들어하고 있을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도 결국 이 정도구나 싶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최대한 기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시기 담담히 할 것을 해나가고 수능 때도 떨지 않고 제 실력을 발휘할 거예요. 기를 살려준다는 것이 별게 있나요? 대화에 정말 신경을 쓰세요. 기운이 나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덩치가 큰 고등이라도 아직 아이예요. 기를 살리려면
초등처럼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요. 무엇보다 많이 들어주세요. 또 말보다 그 비언어적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죠. 말은 뭐 잘했네 하는데 표정은 이제 한심하게 보고 있으면 그게 더 나쁜 거죠. 뭐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서요. 저도 잔소리가 나올 것 같으면 딱 정해서 짧게 말하고요. 밤마다 나가서 계속 걸었습니다. 차라리 그거 안 봐야지 보고 있으면 더 속 터지죠. 여튼 조건 없이 잘했다 칭찬하고 믿어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대화, 기살리는 대화가 엄마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시간이에요. 그동안 아이와 잘 못 지내왔다면 입시까지 남은 시간은 회복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이는 이 시간을 의미 있게 기억하면서 오래 잊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한 번쯤은 최선을 다해본 기억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노력해본 시간은 어디 가지 않고 그대로 아이 자존감이 됩니다. 혹 원하는 만큼은 아니어도 분명히 노력하지 않은 삶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결과를 맛볼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다가올 1년, 2, 3년이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 참 안 듣고 성적도 잘 안 나오고 저희에게 짜증내는 아이지만요. 나가면 기죽을 일 정말 많고요.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엄마인 우리가 잘한다, 잘한다 해주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잊지 마세요. 엄마를 봐서라도 공부할 겁니다. 특히 어른이 되어도 이 순간을 기억하면서 힘을 낼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행복한 아이는 오늘 우리가 만든다는 것 꼭 새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